안녕하십니까 검사님. 예,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검사님의 경험을 얻으러 왔습니다. 예, 검사님은 이제 또 한 30년 넘게 검사 생활 하시고 사기꾼들도 많이 잡으셨잖아요. 예, 근데 검사님 머릿속에는 좀 이제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. 사기꾼들이 이런 행동을 보이거나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요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사기꾼이겠구나,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,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시청자들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즘 말로 그냥 사기꾼 사용 설명서 이런 거를 한번 제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. 아, 예. 올해가 33년 차니까 참 산전수전 많이 겪고 하여튼 별의별 사기꾼도 다 만났습니다. 근데 사기꾼들 중에 그동안 이해를 할 수 없었던 사기꾼들이 있었거든요. 근데 최근에 하여튼 그 마사 스타우트 교수가 쓴 그 옆집에 사는 소시오패스, 더 소시오패스 넥스트 도어 뭐 이렇게 돼 있는데, 거기에 이제 소시오패스들, 다시 말해서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들의 특징들을 실제 그 25년 동안의 상담을 통해서 얻은 그 자료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냈거든요. 근데 거기를 책을 읽어보니까 배울 게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그동안 이해를 못했던 사기꾼들의 어떤 행동 동기라 그러나 어떤 특성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. 그게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양심이 없죠. 양심이 없고 공감 능력도 없고 모든 행동은 이익과 손실에 따라서 움직이고, 그래서 이게 4%가 거기에 해당된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는 작년에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이면 40만 명이 이해에 해당됩니다. 아마 여러분들도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잘 이해를 못했던, 나에게 손해를 줬지만 이해를 못했던 사람들이 아마 그런 부류에 속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.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든지 했는데, 거기 그 책에서 특징으로 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. 다시 말해서 식당 종업원이나 골프장 캐디나 이런 사람들을 거의 뭐 인간 이하 취급하는,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소시오패스 입장에서 봤을 때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, 이득이 안 되니까 무시하고, 그 다음에 약속을 그야말로 헌신짝처럼 팽개치는 거예요. 다시 말해서 사전 예고 없이 약속을 어기면서 전혀 미안한 감정이 없는 이런 사람들. 그래서 그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든지 그 약속을 무단으로 어기는 사람들은 앞으로 비즈니스를 했을 때 나한테 손해를 끼칠 우려가 많습니다.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사기꾼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장밋빛 미래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약간 치밀한 사람들인 경우는 그 사기꾼이 한 말 그 내용을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져 묻거든요.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가서 갑자기 막 화를 막 내요. 이건 뭐냐면 이 정도 상황이 됐을 때 이 피해자가 이제 내 현란한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줘야 되는데 이게 속아 넘어가지 않고 자꾸 따지거든요. 짜증나죠. 이런 경우는 이제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고,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돈을 빌려줬다든지 거래했을 때 차용증을 써달라고 요구했는데 차용증을 안 써주는 경우 있죠. 그리고 자꾸 그 인간관계하고 뒤섞어서 얘기하는 거, 그죠? 차용증 써달라고 그랬더니 너를 굉장히 그동안 잘 대해주고 친하게 지냈는데 돈 뭐 얼마 안 되는 돈 빌려주면서 뭐 차용증 써달라 그러느냐, 나를 못 믿네, 앞으로 너하고 거래 안 한다,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와 돈 관계를 뒤섞어서 얘기하는 사람은 사기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. 알던 사람이 사기당한 얘기인데요. 2억 원을 이제 빌려줬습니다. 근데 빌려간 그 사기꾼은 한 몇 년을 이렇게 그냥 아주 친하진 않지만 이렇게 굉장히 그래도 어울려서 같이 놀기도 하고 잘 지냈답니다. 근데 어느 날 2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길래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써달라고 했습니다. 그때 차용증을 순순히 써주는데 이 피해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주민등록번호도 좀 써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 사기꾼이 하는 얘기가, 아니 나의 그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을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써야 되냐, 그거 못 해주겠다 이러면서 막 화를 내더래요. 그러면서 아니 내 이름도 다 알고 그 다음에 내 휴대폰 번호도 다 아는데 인적 사항을 그것까지 써달라는 건 좀 심하지 않냐. 그래서 하도 막 이 강하게 얘기하는 바람에 약간 기가 죽어서 그냥 그것까지는 안 썼답니다.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약속한 날짜에 돈을 안 받길래 연락을 했더니 잘 연락도 안 되고,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 이름은 가명, 그 다음에 휴대폰은 대포폰, 인적 사항을 특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고소도 못 하고 있다 그러면서 막 하소연을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이 남녀 간의 애정 관계를 빙자해서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이건 100% 사기꾼으로 보면 됩니다. 이 사기꾼이 사랑한 거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돈을 사랑한 겁니다. 그게 있고요. 그 다음에
많은 사기꾼들 중에서 굉장히 다급한 상황을 만들어요. 내가 급해가지고 어디 갈라 그러는데 그때 그 상황을 알고서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옆에 와서 자기가 아주 다급한 상황을 얘기하면서 돈을 급히 빌려달라 그러고 뭐 돈을 주면 뭐 내일이든지 아침에 갚는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교통사고 접촉사고를 냈는데 이 합의금 한 50만 원만 주면은 이거 전혀 뭐 법적인 문제 안 삼는다 뭐 이렇게 한답니다. 그래서 빨리 돈을 보내달라 지금 내 돈이 없으니까. 그래서 통장으로 돈을 보냈더니 그 다음부터는 전화도 잘 안 받고 나중에 카카오톡 그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뭐 지 가족들하고 뭐 해외 여행 가서 찍은 거 뭐 이런 것들이 막 잔뜩 올라와 있는데 돈은 안 갚는다는 거죠. 이제 사기꾼들이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간혹 우리가 보이스피싱에서 많이 보는데요. 옆에 누가 있냐 혼자 있기를 바라죠. 꼭 혼자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그거는 뭐냐면은 옆에 누가 있으면은 상의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사기꾼이 하는 말에 안 속아 넘어가죠. 그런 경우가 있고, 그 다음에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중요한 정보기 때문에, 그리고 당신하고 너무 친하기 때문에 이 정보는 알려줘. 그러면서 단서가 있어요. 그 미공개 개발 정보기 때문에 그걸 뭐 돈을 좀 주고 이렇게 빼내 왔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남한테 절대로 발설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. 이런 경우는 왜냐하면 발설해가지고 뭐 이렇게 또 상의하다 보면 이게 거짓이 들통나니까, 이런 것처럼 하여튼 한 사람, 이 사기당하는 피해자한테 너만 알고 있으라 그러든지 뭐 이렇게 이 다른 사람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고립시켜서 최면관계라고 내가 표현하는데, 어떤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런 상황이죠. 오늘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 전부 다, 그 전에 말씀해 주신 것 전부 다 총망라 해주신 건데, 네, 소시오패스라던가 개인정보를 발설하기 싫다던가 남녀관계 얼마 안 되는데 돈을 요구한다던가 뭐 등등등 엄청 많은데, 어떻게 보면 또 실생활에서도 그냥 가볍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좀 그런 사례인 것 같기도 하고,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, 네. 시청자분들이 이거 딱 보면은 바로 그냥 사기꾼 특징, 사기꾼의 특성 이런 거를 바로 알아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가 또 오늘 검사님의 경험과 생각을 또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